기억하고서 마일라인의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된 마일라인을 켜고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보면 맨 처음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파일에 보면 New, Open, Save, Save as, Close, Exit 이런 항목이 있는데 새로운 작업을 할 때에는 New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환자의 파일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유혜린이라는 환자를 보도록 하죠. 그럼 마일라인 직내에 보면 이 폴더에 유혜린이라고 있습니다. 유혜린 폴더를 가면 여러 가지 STL 파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퍼조, 로어조, STL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환자의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거나 아니면 엔터를 쳐도 되죠. 그러면 어펌 STL 파일을 마일라인에서 작업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 어퍼조 STL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를 클릭하면 아래 파일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적어지게 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 파일을 변환할 것인지를 묻는 창이 뜨고 똑같이 하면 하고 로어조 STL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파일 이름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열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파일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음에 할 일은 바로 그 다음 파일 옆에 Prepare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클릭하면 밑에 베이스 포지셔닝, T-스커팅이 있습니다. 베이스 포지셔닝은 치아의 정위치, 회전과 경사가 없는 위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스캔을 한 상태의 STL 파일, 그러니까 스캔을 한 상태의 자세대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스캐너의 상태에 따라서 모델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모델을 정위치,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위치로 바로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올라온 파일을 정위치를 잡아주도록 하죠. 그때 이 마일라인에는 핫키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키보드 상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기 위해서 핫키를 많이 적용해 놨는데 먼저 G키를 누릅니다. G키를 누르면 그리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G키를 눌러도 그리드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한 영타에서 한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아시고 한 영타로 바꾸고 G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그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드의 폭은 ETC 테이블에 가면 맨 위에 그리드 그래서 10mm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거는 1mm에서 30mm까지의 폭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10mm의 폭으로 그리드가 디폴트 상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바꾸고 싶다면 이 위를 30 이렇게 하고서 그리드를 다시 하면 그리드가 이렇게 커지죠. 그 다음에 요거를 1 그렇게 바꿔서 클릭을 하면 조밀한 그리드가 형성이 됩니다. 마일라인에는 디폴트로 10mm의 그리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그리드를 참조해서 모델의 정위치를 잡아보도록 하죠. 먼저 핫키로 상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핫키는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W와 0을 누르면 상악 모델만 선택이 됩니다. WASD와 1, 2, 3, WASD가 핫키인데 WS는 상하악, AD는 좌우를 지정할 수 있고 1, 2, 3, 4, 5, 6, 7은 치아 번호, 0은 치열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0을 누르면 상악 치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것이죠.
치아가 분리가 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치아를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아직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열 전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상악을 가지고 이제 모델의 정위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살짝 숙여줍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조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 컨트롤 박스를 켜면 여기 무브, 로테이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회전, 이거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창인데 이 마일라인에는 글로벌 액시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볼 때 가로선은 X축, 세로선은 Y축, 그리고 XY 평면에 대한 수직은 Z축이 됩니다. 여기에도 본 것처럼 X, Y, Z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각각이 또한 색깔로 되어 있죠. 이 색깔은 저 위에 보면 툴박스에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파란색, 녹색, 빨간색 해서 요거랑 매칭이 되어 있죠. 이 각각의 축에 대해서 이거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아이콘이고 입니다. 그래서 각 축이 X, Y, Z로 되어 있고 그거는 색깔로 지정이 되어 있고 색깔은 서로 간에 이렇게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툴박스와 트랜스폼 컨트롤 박스에서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죠. 그럼 로테이션을 먼저 볼 거는 상악의 교합면을 보고 그 중절치관과 미드 펠러타인 슈처, 그러니까 펠러타인 포베아 라인을 가지고 상악의 위치를 잡게 되는데 90도로 해서 먼저 그 상악의 교합면을 보려면 X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X축의 플러스 방향, X, Y, Z의 플러스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고, 무브에서, 이동에서는 좌표측에 있을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그 상악에서 X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X의 마이너스를 눌러보면 90도 회전을 하죠. 그럼 지금 중절치관과 미드 펠러타인 슈처가 약간 돌아가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회전을 시켜서 맞춰줘야 되니까 이번엔 로테이션을 1도로 바꾸고 Z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 6번의 위치를 가늠해도 되고 미드 펠러타인 슈처 라인을 가늠해도 되고 그런데 이걸 맞출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Z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 Z축의 플러스를 누르면 이와 같이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약한 노란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심선에 맞추고 싶다면 지금 X축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면 중절치관이 이동이 되겠죠. 이 중절치관이, 그러니까 정중선이 어딘지, 모델의 그 정중이 어딘지를 가리는 거는 환자의 웃는 모습에서 얼굴 정중선에서 중절치관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해서 모델의 그런 대칭 관계를 그러니까 파악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X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시켜 보면 이렇게 이동이 되죠. 1mm씩 이동하는 걸로 해서 이동하면 되면 좌우측 미드 펠러타인 슈처 라인에 대해서 맞게 됐는데 좌우측 대구치의 위치가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즉 대구치의 위치가 비대칭인 상태인 거죠. 대충 예상을 해보면 얼굴 정중선에 대해서 중절치관이 맞아 있다고 하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대구치의 비대칭이 발생을 한 건 환자의 왼쪽에서 이제 치아가 좀 더 앞으로 밀려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결과로 환자의 오른쪽 3번 앞쪽에 견치 앞쪽에 공간이 많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절치관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X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죠. 그러면 처음의 위치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교합평면의 경사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합평면의 경사를 보려면 환자의 우측을 봐야 되겠죠. 치열에.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이렇게 돌리면 교합평면이 적정한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교합평면도
세팔로의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원래의 위치를 돌리고 상하하로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 모델의 베이스 위치, 정위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이스 포지셔닝을 누릅니다. 베이스 포지셔닝을 하겠느냐, 하긴 오버라이트, 그러니까 처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런 정의치된 파일로 다시 쓰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 예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막 이렇게 돌렸다 해도 툴바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정면, 후면, 하악면, 상악면, 좌우가 있는데 요거 보면은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작업을 해도 지정된 위치로 다시 위치가 돼서 이 위치가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베이스 포지셔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다음은 이제 티스 커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